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야 대변인의 마지막 호소 들어봅니다.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안영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강희영 부대변인, 그리고 국민의당은요, 선거대책위원회 정기남 대변인,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성주 대변인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 강희영 부대변인을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공식 선거운동 시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당에서는 현재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예, 오늘 많은 언론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요. 한 30여 곳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과반 저지가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 당은 최소한 110석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야권 분열이 단일화로 이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야권 전체의 과반이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 그리고 최악의 경우 100석을 넘기기도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기대할 것은 막판에 우리 국민발 야권 단일화, 즉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야권 후보에게 표를 주시고 정당 투표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이른바 그 전략적 교차 투표가 이뤄지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일당 독주만큼은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100석도 어렵다. 이거 엄살은 아니신 거죠? 사실 이 엄살은 그 새누리당이 그 읍소인지 읍쇼인지 그 하는 것을 엄살이라고 하고요. 네. 현재 야권은 사실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또 같은 식구끼리 서로 다른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바람에 아주 어려운 현실이고요. 엄살을 부릴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현재 1등이 다 가져가는 이런 독식 구조의 선거구제 하에서는 야권 분열은 사실상 여당의 승리로 귀결되는 것이 역대 선거의 교훈이었고요. 이번 선거 결과의 어떤 위중함에 대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다고 분석하신다면 아무래도 수도권과 호남 판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시는 거죠? 사실 이제 호남이 28석이고요. 네. 수도권이 이제 122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의석수의 딱 절반 150석이거든요. 그래서 호남이 일단 저희가 국민의당과의 어떤 승부처로 되어 있고 수도권은 또 새누리당과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중고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역대 기호 2번을 달고 치른 선거 중에서 호남에서 막강한 경쟁 상대와 싸워야 하는 첫 번째 선거라고 기록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에서도 야권이 하나 돼야 하나로 탁 똘똘 뭉쳐야 해볼 만한 곳이 한 30군데, 40군데가 된다는 점에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어려운 선거라는 점이 반영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뒤늦었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을 2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네. 이 지역 표심, 이 호남 민심을 움직이는데 좀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사실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행에 대해서 당 내외에서 찬반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 호남 행보에 대해서 쌍심지를 켜는 최근에 또 국민의당 반응을 보면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네. 보여집니다. 나 일단은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위로 경청 행보가 호남에서는 그 국민의당에 확 쏠리는 쏠림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다. 그다음에 수도권이나 비호남 지역에서는 지지층 결집 효과가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표의 승수로 이제 어쨌든 이번 총선과 내년 대선을 이렇게 연계시키는 역할도 했다는 점이 좀 평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야권 전체에서는 그동안 오랜 숙제로 남았던 부분인데요. 그 호남 세력과 비호남 민주 세력 간의 어떤 관계 설정 문제, 공통의 이해와 과제, 이게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쟁이 좀 이뤄지고 있고, 보다 성숙한 관계로 진전되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야권 진영 전체의 어떤 자산 관리 차원이라고 하면 그런데 자산 관리 차원에서 또 야권의 유력 대상 주자이고 꾸준히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권자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호남이 지지를 철회하면 정계 은퇴 또 대선 부출마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요. 그럼 광주 호남이 28석인데
내일 선거에서 몇 석을 얻으면 호남이 좀 마음을 푼 것으로 볼 생각이세요? 사실 이제 투표 하루 앞에 와서 호남의 의석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연계시키는 네.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네. 문재인, 김종인, 정현직 대표가 가장 많이 가시고 또 정성을 가장 많이 들인 곳이 바로 호남이고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호남을 마음을 얻기 위해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고 그 겸허하게 그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오늘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이 되면 그 제3당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성되는 20대 국회가 그동안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사상 최대의 국가부채, 가계부채, 여기에 한국 경제는 사상 최악의 상태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 심판론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호소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라든가 메르스, 국정화 선거 개입, 십상시, 정치 사찰 등 이를 열거할 수 없는 국정 실패와 농단의 기억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일당 독주를 막는 국민 단일화를 우리 국민의 힘으로 꼭 이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희용 부대변인이었습니다.